예, 오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쿠베시티에 이거 잘 활용하는 거 주제로 테크 미더블 준비했고요. 작년에 테크 미더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강남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어렵게 됐고,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연기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마스터라는 테크 앰버서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총 10분의 전문가 중에 쿠버네티스 마스터로 계신 조훈님을 오늘 발표자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조훈님의 또 절친이신 유형욱님, 그리고 송창아님,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애드보케이트로 계시는데요. 지금 함께 접속해주고 계시고 패널로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여기 발표자 패널 소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발표 세션 조훈님, 패널 토크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까도 설명 잠깐 드렸지만 패널 토크 시간에는 자유롭게 Q&A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화면, 마이크 다 켜고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간단히 훈님부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발표 세션 중에 제 소개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소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제 이름이 조훈이고, 네, 마스터 앰버서더 프로그램에 있고 그냥 앰버서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쿠버네티스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 관련된 책이라든가 뭐 강의나 기타 등등등을 하고 있고,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순서 있어서요. 준비한 게 있었던 거라. 네. 알겠습니다. 형욱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저는 소개받은 멘텍의 유형욱이라고 합니다. 쿠버네티스 관련 엔지니어 하고 있고요. 조은님 소개로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아직 주니어여서 뭐 많이 제가 기술적인 거를 전달하는 건 아니고 패널로 가볍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욱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창아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애드보케이터 송찬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께 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랑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최대한 알기 쉽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이제 좀 빌려서 좀 더 다가가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편한 거나 혹은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은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감 없이 얘기해 주시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해서 내부에 반영해서 또 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알리는 그런 기회를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아님 긴장하신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예, 그러면 훈님 발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를 하기 위해서 스크린 쉐어를 좀 하고요. 데스크탑을 쉐어를 하고, 제가 지금 환경이 반응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채팅이나 이런 걸 주시면 아마 지금 창아님이나 형욱님이 이제 답변을 좀 주실 거고요. 또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제 발표는 많은 부분이 사실 커머셜 행사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행사 자체가 제가 좀 특히나 선호하는 방식이 커머셜보다는 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 실제로 쿠버네티스를 쓰는데 쿠버네티스를 좀 잘 쓰면 좋겠다라는 목적, 그 부분이 한 99% 돼요. 그래갖고 이게 딱 보고 이거 좀 이렇게 이걸 좀 홍보 뭐 이런 느낌을 안 보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쿠버네티스 유저 그룹 행사의 느낌 수준으로 그냥 서로 약간 정보를 전달하고 주고받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제가 발표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커머셜 행사 느낌이 좀 없다라고, 특히나 좀 오늘 진행하는 거에 커머셜 느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버 컨트롤이라는 걸 아마 다들 쓰실 거예요. 쿠버네티스를 쓰신다고 하면 쿠버 컨트롤을 아마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쿠버 컨트롤을 혹은 뭐 쿠버 CTL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이름 자체는 좀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노네라고 하고, 왜냐하면 이 이름이 해외에서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되게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정해지지가 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쿠버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 오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쿠버 컨트롤을 잘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들도 있고 뭐 그거가 연관된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여기 찾다 보면 뭐 헬름이라든가 쿠버 컨트롤을 배포하는 걸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커스터마이즈나 헬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쿠버 컨트롤 자체만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 도구들이 있지만 오늘을 얘기할 것은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바이너리 쿠버 컨트롤을 쓰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사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이제 VS 코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플러그인으로 꽂아갖고 자동 완성이나 이런 걸 해서 쓰실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저희 개인 의견인데 뭐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닌데 배우는 입장이나 시작하는 입장이나 혹은 디벨롭 되는 입장에서는 가장 밑단에 가까운 애를 써서 충분히 성숙된 다음에 그 추가적인 생산성 도구를 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VS 코드의 플러그인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실제로 쿠버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쿠버네티스를 조금 더 잘 쓸까 이런 부분을 좀 포커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원래 소개가 한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제 순서대로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좀 의문점을 던지고 좀 이렇게 그 생각을 좀 하시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순서에 제 소개를 좀 뺐고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교보문고에서 2021년 클라우드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된 쿠버네티스 책을 썼고요. 그 외에 파이썬이나 앤서블 책을 썼고, 그 외에 이제 제가 특별히 하는 일, 실제로 거의 하는 일이 아닌 99%에 가까운 일은 쿠버네티스 관련된 일을 지금 메가존 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외의 일들은 뭐 문서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월마다 뭐 비용 청구하는 거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쿠버네티스 관련된 아키텍트 아니면 뭐 디자인 가이드 방금 같은 얘기네요. 그리고 뭐 서포트 가이드나 아니면은 뭐 도큐멘트 교육 뭐 기타 등등등을 전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순서인 쿠버 컨트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쓸까요? 첫 번째 순서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CK 시험을 보셨거나 혹은 뭐 쿠버 컨트롤을 조금만 써보셨다면 자동 완성 기능은 다들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 부분이 가장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넣었고요. 자동 완성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밑에 보이는 문서 경로에 가셔갖고 보면 배시 런시에다가 이 부분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추가된 내용을 가지고 에일리어싱을 걸어주고 그 에일리어싱을 걸어주기만 한 다음에 다시 그 소스로 해서 배시 RC를 불러오면 자동 완성이 되는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상으로 구현을 좀 해서 바로 이거를 어플라이해서 쓸 수도 있고요. 이게 제가 이제 말로만 하면 조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랬듯 전 좀 발표가 그런 걸 선호를 하거든요. 지금 보면 이 K라는 게 이제 에일리어싱 되어 있거든요. 그냥 이걸 좀 볼까요? 아, 이건 배시가 아니라 지금 맥이라서 여긴 G쉘인데 G쉘에 이와 같이 에일리어싱을 걸어두고 그리고 이쪽에 스타트 쿠버 컨트롤 K 이런 걸 넣어서 아까 있던 거와 거의 흡사한 거거든요. 사실 그 오토 컴플리션은 이미 들어가 있어서 여기 안 넣은 것뿐이고요. 옵스. 네. 지금 보면은 K를 써서 쿠버 컨트롤 get 노드라는 걸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드 이름을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게 에일리어싱 그리고 오토 컴플리션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뒤 이게 너무 많이 나오네 또. 쉽지 않은데? 이 정도 사이즈로 합시다. 그 get을 하고 뒤에 탭을 누르면 이와 같이 그 뒤에 가능한 애들을 전부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뭐 자동 완성이나 이런 것들을 쓰시면 굉장히 유용하다. 그리고 에일리어싱을 해두면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중간 사실 Q&A 할 생각은 없는데 채팅이 좀 있어서 좀 보면 지금 당장 제가 이제 뭐 딱히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될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에일리어싱을 해서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K로 하고 탭만 누른 거거든요. 탭만 눌러도 지금 애너테이션이라든가 여기 애너테이션이죠. 이거 애너테이션 그리고 어태치 뭐 클러스터 인포메이션, 클러스터 인포, 카피, 디스크라이브, exec 뭐 등등등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자동 완성이 되어 있어야만 되게 편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보여드릴까요? 시크릿을 생성을 해야 돼요. 시크릿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시크릿 뒤에 옵션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 탭을 누르면 여기 가능한 옵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쿠버네티스 보안 쪽만 보다 보니까 이런 걸 자주 보는데
TLS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만들어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여기서 서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탭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쓰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은 컨텍스트와 네임스페이스가 예, 있죠. 지금 보면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그 쓰고 있는 클러스터가 여러 개 있다, 혹은 그 클러스터 단위로 이제 컨텍스트를 보통 생성을 하거든요. 그 예제를 좀 볼게요. 이 컨텍스트하고 네임스페이스를 어떻게 지금 스왑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 쿠버 CTX랑 쿠버 NX라고 하는 거를 주로 많이 쓰고 이게 많이 인베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건 NS 예제고요. NS 예제도 좀 볼까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가 여러 개 생성되어 있는 거를 이제 스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래는 네임스페이스 스왑이나 이런 것들을 이거 명령으로 하지 않고 그 로우하게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도 좀 이 예제보다는 이걸 좀 보면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보통 네임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저희가 뭐 네임스페이스를 보통 디폴트를 쓰고 필요에 따라서는 네임스페이스에 뭐 OLM을 쓰면 OLM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근데 저희 디폴트가 아니라 다른 네임스페이스로 스왑해서 디폴트가 아닌 다른 거를 디폴트처럼 쓸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게 이제 쿠버 NX고요. 쿠버 NX에서 디폴트로 해서 OLM을 하면 액티브 네임스페이스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방금 있던 n 그리고 -n OLM을 안 치고 바로 이거를 쳐줘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쿠버 NS는 솔직히 말하면 잘 안 써요. 이게 되게 헷갈리게 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요소 중에 하나는, 아마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쿠버네티스 쓰시다 보면은 쓰실 거예요. 왜냐면은 쿠버네티스 쓴다는 얘기는 그 한 가지만 보통 쓰진 않잖아요. 지금 보면 이와 같이 여러 개의 그 네임스페이스, 그 컨텍스트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GK도 하고 NKS도 하고 그리고 뭐 AKS나 EKS나 전부 다 하는데, 지금 여기 시스템에는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이게 하나가 지금 잘못 카피돼 갖고 하나 좀 있는 거고, 아까 그 네임을 좀 바꾼다고 하는 거를 좀 했다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NKS로 했으니까 NKS에 있는 파드라든가, 여기 내용 별로 없죠. 네, NKS에 있는 파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고, 만약에 이제 다른 종류의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컨텍스트로 이동을 하려면 지금 여기서 유즈 컨텍스트를 하고 이와 같이 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노드 정보를 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드 정보도 보고, 이와 같이 하는데 사실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선택권이 없다기보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보통 유즈 컨텍스트를 해서 이제 수합을 하는데, 조금 더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거가 쿠버 CTX라는 애가 있거든요. CTX가 이제 퍼지랑 같이 결합을 시켜 놓으면 지금 이와 같이 검색과 이와 같이 그 선택을 전부 다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NKS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쪽으로 컨텍스트를 수합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사실 NS는 거의 안 쓰고요. 제가 이거를 사실 명령어가 있는 걸 거의 까먹었을 정도로 쓸 일이 없고요. 근데 CTX는 상당히 많이 써요. 왜냐하면 컨텍스트를 제가 수합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NS와 그 CTX는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검색을 하시면 여기 CTX가 있잖아요. 이 아저씨가 구글에 있는 아저씨인데
네, 이런 식이거든요. CTX랑 NX를 개발을 배시로 처음에 하셨다가 고랭으로 바꾸시고 뭐 요즘에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까시면 네, 이거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NS는 그렇게 쓰실 일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임스페이스를 수합을 해버리고 다른 네임스페이스로 하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쓰시다 보면. 그게 잘못된 네임스페이스에서 막 이것저것 하고 있으면 혼란스러워서 디폴트를 약간 대부처럼 쓰는 느낌으로 쭉 쓰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 이 사람도 있네요. 그 지금 GK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네임스페이스를 쪼개서 쓰고 필요할 때마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 네임스페이스를 골라갖고 하는 거를 훨씬 더 선호해요. 그 액티브한 네임스페이스를 디폴트로 바꾸면 너무 헷갈려갖고요. 하지만 CTX는 필요에 따라서 바꾼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X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한 개 또 보여드릴까요? 이게 처음에 받아오면 지금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이제 디폴트로 받아오는 건데, 이런 이름들이 너무 기니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바꾸는 게 사실 조금 복잡한데, 여기서는 좀 이거 간편해 줬거든요. 그래서 현재 커런트 이름 같은 경우가 지금 이거라고 하면, 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는 지금 목소리가 에코돼서 그럽니다. 지금 사용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요, 쿠버 CTX를 하고 지금 제가 원하는 이름 GK의 제 매니저인 db0 그리고 equal 그 다음에 닷을 이렇게 하면요, 얘가 이름이 리네임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간편하게 보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저는 보통 컨텍스트를 전부 다 EKS랑 AKS랑 GK랑 NKS를 전부 받은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 리네이밍을 해서 쓰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리고 저 디폴트 네임이 너무 길어요. 일단 여기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엄청 길기 때문에 필요에 따른 정보들이 좀 있긴 하지만, 네, 이름은 좀 바꿔서 쓰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게 지금 지금 순서가 이제 테일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 로그라는 게 있거든요. 로그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파드를 배포를 하면 파드 안에 이제 스탠다드 아웃이나 스탠다드 에러 로그가 이제 쌓여요. 그 로그들을 보려면 이거 그냥 좀 이렇게 설명을, 제가 원래 오프라인으로 계획돼 있었거든요. 근데 초창기에,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어갖고 그냥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뭐 케이스 쪽으로 옮길게요. 하나 좀 배포를 하고 가져오는 데는 오래 걸리진 않을까요? 여기 뒤에 대시 W 같은 경우 와치 명령인데, 배포되는 거 좀 기다리면 번거로우니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엔진X를 하면 지금 이와 같은 이제 로그가 나오잖아요. 이 로그가 이제 단편적으로 한 개면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네트워크 관점이나 아니면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 간의 소통이나 이런 걸 보려고 하면 계속 트레이스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로그를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어요. 팔로우 해갖고 이제 떨어지는 걸 볼 수도 있는데, 역시 이게 한 개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쿠버테일이라는 명령이 이것도 설치를 하면 되거든요.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쿠버테일이라는 명령이 파드에 대한 로그를 계속 지금 테일이라는 건 사실 보통 이런 목적으로 쓰잖아요. 보통 이런 목적으로 쓰잖아요. 계속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보려고 그런 목적으로 쓰는데, 그거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쿠버테일을 보자.
쿠버 테일을 딱 해서 이 지금 여기 PL이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파드들에 대해서 전부 다에 대한 로그를 다 줘요.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필터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때 가장 유용하냐면 지금 여기에는 그 부분이 없는데 가장 유용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CNI 쪽이나 아니면은 뭐 메탈 LB 같은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들을 계속 트레이스해서 볼 수 있거든요. 서로 간에 통신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쿠버테일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애플리케이션의 통신이나 어떤 내용들을 보고 싶으실 때는 특히나 이게 하이라이팅이 다 돼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핫빗을 보내서 누가 뭘 했고 지금 어떤 애는 뭘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아, 답변을 해주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쿠버테일이 그런 로그를 보는데 굉장히 유용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라이브로 또 봐야 이게 또 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다시 잠깐 랩으로 볼까요? 제가 지금 아까도 계속 혼동을 했던 게 지금 NKS를 했고요. GK를 했고 어디든지 잘 모르니까 막 갑자기 이걸 쳤는데 내용을 보고 하다가 막 이렇게 스왑을 또 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처럼 많지 않은 경우에는 수업하면서 그래 내가 여기 있고 뭐 하고 있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엔진X가 있다고 치면 이게 지금 CTX 어딘지를 혼동을 해서 잘못해갖고 그냥 지울 수도 그냥 여기 내가 원래 작업하던 그 컨텍스트니까 지워야지 하고 지웠는데 의도하지 않은 컨텍스트에서 지울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하고 났더니 이 CTX를 지금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좀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CTX 온이라는 애를 좀 만들었고요. 지금 이게 그 굉장히 드래프트한 애라서 지금 그 현재 지금 맥 같은 경우는 지시를 쓰잖아요. 지시를 쓰는 동작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실습이 안 되고 이 실습은 지금 좀 다른 종류의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보시면 컨텍스트가 한 3개 정도 있고 이게 조금 익숙하시다면 아마 CKS 시험을 그러니까 CKA랑 CKAD 뭐 이런 시험을 아마 보셨을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위에 그 메뉴바가 나와갖고 제가 지금 이거 못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봅시다. 지금 좀 많은 걸 얘가 쓰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VM 단위로 이거를 올려놨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 그 HK8S 클러스터랑 그리고 WK8S 클러스터랑 얘는 콘솔용으로 해갖고 지금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WK8S는 1.23이고 그리고 HK8S도 켜놨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컨텍스트를 수합을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제가 어느 컨텍스트인지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저 아까 그 쿠버 CTX 온이라는 애를 얘를 그냥 받아갖고 일단 배시에서는 돌아가게는 만들어 놨거든요. 얘를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현재 있는 컨텍스트 이 네임이 이쪽에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서 아까 WK8S였죠? 이렇게 하면 WK8S 이름이 바뀌는 이런 구조로 해서 실수를 좀 방지하자. 왜냐하면 좀 비주얼라이즈하게 보여져야만 실수를 좀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좀 코드를 짰고 실제 코드는 뭐 아시겠지만 다들 GitHub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공개되어 있는 그런 거라서 필요한 대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 가능하시다면 네
G쉘로 예, 컨트리뷰션 해주시면 머지 가능합니다. 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배시쉘로만 대충 짜놓고 쓰는 거라서 G쉘로 네, 컨버팅 해주시면 감사하게 그랜저는 못하지만 감사하게 머지 하겠습니다. 아, 플러그인 부분이 좀 있네요. 네, 플러그인을 요즘에 좀 잘 안 쓰고 있긴 한데 이거를 빼기가 조금 애매해서 사실 여기가 조금 한국 사람들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좀 되게 불친절해 갖고 요즘 여기를 좀 안 친하게 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이 약간 플러그인 성격이 있어요. 쿠버테일도 마찬가지고 혹은 뭐 쿠버 CTX-on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기능이 이제 플러그인이잖아요. 그래서 기능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크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사이트에 좀 들어가서 잠깐 볼까요? 모인 김에 함께 보는 게 좋으니까. 이게 발음이 크뉴가 맞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보면 인스톨 가이드도 있고 뭐 말도 많아요. 네. 아, 네. 불친절해 갖고 여기 선호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이 아저씨들은 좀 이게 아마 지금 여기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크뉴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제가 쓰고 있는 것들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불친절해요. 네, 진짜. 네, 굉장히 불친절해서 이 아저씨랑 좀 요즘에 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CTX 방금 전에 봤던 쿠바 CTX 있잖아요. 쿠바 CTX라든가 NS라든가 다 여기에 잘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설치는 저 매뉴얼 보면 진짜 어렵지 않으시고요. 지금 보면 쿠바 컨트롤 크뉴하고 이게 파드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예로 보여드릴 건데 잠시만요. 매뉴얼을 좀 봐야겠는데. 파드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저희가 쓰는 파드에 이제 EXEC로 이제 접속을 하잖아요. 올린다 소리. 지금 이제 크뉴를 설치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파드쉘이라는 거를 추가를 해서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구조로 나오거든요. 그 크뉴가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개인 악감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셀렉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1, 2, 3, 4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1을 선택을 하면 이쪽에 이제 그 미리 프리 디파인 되어 있는 대시로에서 접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저희가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거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어떤 거랑 똑같냐면 사실 지금 보면 아까 접속했던 게 얘였죠. 이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매번 이걸 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또 그럼 이게 네임거든요. 전부 다 보여주잖아요. 이게 되게 엄청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네임스페이스 단위 이거를 쪼개서 할 수 있도록 따로 컨버팅이라기보다 제가 새로 개발해서 쓰는데 아무튼 크뉴에서 파드쉘이라는 걸 제공을 해서 이것도 그냥 쓰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조금 쓸 때는. 근데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쪼개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요. 또 하다 보니까 이 컨텍스트를 제가 어느 순간 또 GK로 옮겨서 오늘 크류는 그 약간 이런 거랑 되게 똑같아요. 지금 몇 분이죠? 34분. 제가 3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크류는 굉장히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제가 개발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쿠버 CTX-on. 이걸 여기서 보는 것보다 여기 가서 보죠 그냥. 이거 제가 만들어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다 짜져 있어서 이미 제공되는 거가 가는 거지 전혀 없는 거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배시쉘 말고 그냥 쉘, 그걸 뭐 콘쉘이라고 부르던가요?
생각해보니까 콘쉘인 것 같은데. 네, 그냥 쉘로 접속하도록 저는 더 선호를 해요. 프로그램 짰을 때. 다시 보기는 아마 아까 상희님이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삽질이 조금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노트북으로 다음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생각했던 건 오프라인인데 온라인으로 바꿔서 조금 약간 혼동이 있어갖고 네, 좀 버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그렇게 안 되네요. 정리를 좀 하자면 쿠버 컨트롤은 이제 굉장히 좋은 명령이에요. 진짜 좋죠. 근데 이거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있고 지금 폰트가 다 깨진 건 역시 발표를 그 윈도우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맥북이라 대서 문제가 좀 그렇게 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쿠버 컨트롤을 그냥 쓰실 수도 있고 큰유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쿠버 CTX 오늘 좀 보여드렸잖아요. 직접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 만들거나 뭐 모여서 만들거나 어디 컨트리뷰션 해주시거나 해서 조금 저희가 좀 잘 쓸 수 있는 쿠버 CTX 응용 명령어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함께 하고 생각합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Q&A가 아마 있는 걸로 아는데 네, 패널 토크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조금 그 음성 뭉개짐이 있었어요. 그죠? 화면 안 끊긴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집에서 하면 그리고 왜 이렇게 아니, 예쁘지? 이게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좀 커가지고 아 그렇죠. 네. 아까 그 마지막에 글씨 그거 지금 손글씨 아니시죠, 형님? 그 다른 글씨체죠? 아 그게 저도 그 네. 윈도우에서 작업을 하고 맥으로 옮겨 나갔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이뻐서 글씨가. 아 글씨는 네이버일걸요 아마? 아 네이버인가 산돌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글씨 폰트 쓰는 아 동글동글 귀엽던데요. 지금부터는 일반 참여하신 분들도 마이크 켜고 말씀 주셔도 돼요. 궁금하셨던 거 채팅으로 간간히 중간에 올려주셨는데요. 들어오신 시간대도 다르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물론 네, 처음부터 봤다고 하더라도 뭐 중간에 조금 이해가 안 되셨을 어렵게 느끼셨을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자유롭게 질문 주셔도 됩니다. 마침 하나 질문 주셨네요. 손님 요거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이영민님 질문. 플러그인이 예. 파드쉘을 쓰는 목적은 되게 분명하죠. 왜냐면 EXEC를 쓰는 게 불편하니까. 네. 그래서 EXEC를 매번 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파드쉘로 뚱땅뚱땅뚱땅 빡빡빡빡 빨리 하려고 이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네임스페이스가 다 보이는 형태가 싫기 때문에 전 따로 개발해서 쓰고요. 개발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긴 한데. 그리고 크뉴 플러그인을 쓰는 목적은 플러그인을 통해서 그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설치돼 갖고 내가 쓰고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컨솔리데이션 이제 통합할 수가 있고 그래서 크뉴 플러그인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크뉴 플러그인은 굉장히 불친절하기 때문에 그쪽 슬랙에 들어가서 가끔 뭘 해도 얘들이 보는 둥 마는 둥 두는 둥 마는 둥 그래갖고 그쪽에 플러그인에 요즘에 조인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독자적으로 놀고 있어요. 요즘. 별 말씀을요. 그 나쁘지 않아요. 거기 형욱님이나 예. 형욱님이나 창하님께서도 뭐 첨언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저도 처음에 크루를 좀 쓰려고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가 조금 불친절하기도 하고 슬랙 채널로 들어가서 좀 많이 찾아봤는데 뭔가 활성화되진 않은 느낌은 좀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컨트리뷰션 돼 있긴 한데 쓰기에는 조금 저는 문서가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오히려 다른 오픈소스들이 좀 쿠브 CTX나 이런 건 좀 잘 돼 있는데 저도 그래서 좀 안 쓰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좀 신기해서 많이 하긴 했는데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는 죄송해요. 저는 문서가 불편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컨트리뷰터들이 불편해. 컨트리뷰터들. 불친절하고 불친절하고 뭐랄까 서로 그 즐겁게 하자라는 주의라기보다 좀 뭐랄까 좀 너무 강압적이셨었어요. 네. 정광조님께서 조훈님 인프런 강의 말씀 주셨는데 팬이신 것 같은데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형님. 무슨 팬입니까? 다 같이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엔지니어죠. 무슨.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루하루 살고 있죠. 네, 좋습니다. 창하님 방금 채팅으로 링크 주신 거 관련해서 좀 안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링크도 물론 보시겠지만
좀 네네. 부가 설명 주시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생성을 하는 예제를 저희가 이게 매뉴얼이 약간 좀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걸 한 번에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A to Z, 그러니까 문서 하나만 보고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이제 얘기 드리는 시간을 그 문서를 통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만약에 아마 저희 서베이 하시면서 그 저희 거 좀 실습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 거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따라 하시면은 아마 큰 문제 없이 아마 바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러면서 먼저 문제가 좀 생기시는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 페이스북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유저 그룹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저희 쪽에 만약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바로 답변하고 아닌 것들 내용은 좀 더 정리해서 다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링크 드렸는데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쿠버네티스 링크랑 거기 보시면은 콘솔에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 플러스 사용자 가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보기 쉽게 한데 묶어서 좀 쉽게 푸셨다고 말씀 주신 게 방금 창아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유저 그룹은 페이스북도 이용하실 수 있고 카카오톡 그 오픈 채팅방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사용자 그룹 찾으시면 나오거든요. 100명 조금 넘게 들어가 계신데 직접 사용자분들이랑 얘기하시면서 바로바로 질문하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테크미덥에서 또 궁금하셨던 내용은 이게 고객 문의로 고객 CS 문의를 넣으면은 이 CS 문의는 전체 모든 회사 문의를 다 받는 채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바로 맞는 답변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저 커뮤니티를 이용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CS는 저희 공식 어떤 채널이고 그 유저 그룹은 말 그대로 창한님, 그다음에 훈님, 형님 같은 유저분들 그리고 플러스 다른 유저분들 이렇게 유저가 직접 답변을 주는 창구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좀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참여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참가 신청할 때 제가 여쭈었는데요. 실습에 오케이를 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다 20만 원 1월까지 쓰실 수 있는 크레딧을 드릴 거예요. 그 크레딧 안내는 이메일 주소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혹시 못 받으셨다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드로 보내드릴 거고 그 코드를 쿠폰 등록란에 바로 입력해 주시면 바로 크레딧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이용 가능하신 게 있고 이용 기간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뭐 1월 31일까지라고 하면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약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부분은 과금이 2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크레딧 이상의 과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고스란한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뭐 환불이 되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크레딧 안에서 쓰시는 것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예, 그게 간혹 크레딧 넘치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서로 난처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없도록 그 크레딧만 이용하실 경우에는 20만 원 안쪽에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비용 컨트롤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nCloud.com 로그인 하시면은 현재 비용이 어떤지 이런 것도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대본이 이렇게.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뭐죠? 예, 그 절대 아니죠. 방금 그 20만 원이요. 그거 음,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은 뭐 네, 해킹당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갖고 막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다양한 클라우드를 쓰면 팍 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네이버 한번 봐주나요? 경우마다 달라요. 이게 아, 다 그래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다 뭐 무자르듯이 FM으로 하진 않죠, 당연히. 근데 한 번은 봐준 웬만하면 이제 좀 그게 이제 이유가 중요합니다. 어쩌다가 굳이 그렇게 됐는지. 이후에 쓰기 이제, 나름이. 예, 저희가 고객분들이 지금 거의 뭐 30만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그 니즈를 들어드리기에는 이게 무리가 있고요. 예. 그리고 회사에 어쨌든 비용 정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게 기본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 어떤 그 이상 왜 이 이상 금액을 쓰게 되셨는지, 그다음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들을 좀 여쭤보고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1회에 대해서는 웨이브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사들은 다 그런 배포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저도 뭐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다른 뭐 구독형 서비스 이용하고 그래도 저만 해도 되게 실수하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저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뭔가 이거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했는데 봐주시면 너무 좋아요. 진짜. 그렇죠. 네. 예. 확답 항상 그런 거 받았으니까 예, 생각하고. 다들 잘 익스큐즈 하셔갖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생각보다 걱정돼서 20만 원 쓰기 어려우실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예. 이게 데일리 체크를 한다고 해도 뭐 데일리로 10,000원 나오다 갑자기 30,000원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느 날 내가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까먹고 있다가 펑 터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럴 수 있죠. 불안해서 20만 원 시작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아마 VM만 쓰시는 거는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쿠버네티스에 보면은 저희 이제 그 GPU 쓰는 모델은 금액이 좀 커요. GPU 손대면 네. 20만 원 하루 GPU는 네. 조심하셔야죠. 네.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거기를 쓰시지는 않으실 건데 일반적으로 그냥 생성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커버 안 해서 되실 건데 GPU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걸로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게. 창아님 그러면 네. 그 NKS를 20만 원이면 그냥 너무 오버롤하긴 한데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는 사실 그 워크노드 3개 정도로 맞춰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충분한 것 같아요. 돌리는 걸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스펙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최저 스펙으로 좀 맞추기는 하는데 제 걸로 했을 때는 거의 저는 사실 좀 남았어요. 했을 때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GPU 쓰면 그냥 아마 스파이크 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NKS를 이제 어쨌든 지금 20만 원이라는 크레딧 들어오면 한 최저 스펙으로 워크노드 한 3개 구성해서 한 1, 2주 정도 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네. 정도면 그 안에서 쓰실 수 있고 2주 넘어가면 위험하실 것 같거든요. 제 경험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게 제가 아까 왜 노드가 2개냐면 저도 요금을 받아서 쓰는 사람이라서 크레딧 아끼려고 노드 2개만 쓰는 거거든요. 3개 쓰고 싶지만. 그래서 님의 절약 정신에 박수를 보는. 크레딧 저도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 마스터는 비용 따로 발생 안 하는 거죠? 워커만 발생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워커 기준으로. 근데 사실 그거 말고도 나오는 비용들이 꽤 있어갖고 맞아요. PC 비용도 꽤 나오고. 물론 이제 CSI를 어떤 걸 붙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아마 오브젝트 스토리지 만약에 붙이시거나 아니면 나스를 하게 되면은 사실 그 비용들은 좀 더 또 다르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뭐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은 쿠버네티스를 좀 약간 블록체인 형태로 또 다르게 쓰고 싶어 하면은 사실 거기에서도 또 발생되는 부가적인 요소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저 10만 원 크레딧 링크 드렸는데 엔클라우드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바로 3개월짜리 10만 원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테크 미더에서 진행되는 거 20만 원 플러스 신규 가입 10만 원은 30만 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노드 양이나 아니면 기간 따라서 조금 더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되니까 뭐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네, 먼저 얘기하시죠. 예, 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나하나 대응하기 너무 힘들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쿠버네티스를 지금 최소 사양으로 세팅을 해서 써도 어느 정도 쓸 수 있거든요. 제가 맞아요. 잠깐 화면을 공유를 조금 해드릴게요. 네. 근데 한 60분에서 62분 사이 계속 진짜 안 나가고 쭉 접속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 한참 저녁 드시고 하셔야 될 시간이신데. 드시고 오신 거 아닐까? 드셨겠죠? 드셨겠죠. 아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퇴근길엔 퇴근을 해야지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게요. 이게 지금 제 거 시스템인데 온프레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제 배움의 뭐 VM들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한 2기가 마스터노드 한 2기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어차피 뭐 저쪽에 마스터노드 구른 안 해도 되니까 워커모드로 볼까요? 워커모드를 보면 WK
여기 있다. 얘가 아닌가? 잠시만요. 얘가 아닌 것 같은데. 얘다 얘. 아휴. 시험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얘를 보면 한 1기가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워커노드를 한 1기가? 1기가를 세팅을 해도 지금 여기서 쓰는 게 불편함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엔진엑스 당연히 잘 돌아가고, 여기에 예를 들면 뭐 레디스? 레디스 같은 거를 물론 그대로 올릴 수는 없지만 그냥 올린다고 쳤을 때 이런 것도 받아오고 테스트하고,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또 익스포즈 해서 얘는 지금 로드 밸런스가 안 되니까 옵스. 서비스 익스포저 하는 거나 이런 거 전부 다 문제 없거든요. 물론 로드 밸런스 때문에 제가 메타랩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긴 하고, 뭐 지금 레디스나 이런 것도 설치가 다 되고 웬만큼 쓰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즉 지금 NKS의 노드를 최소 써도 큰 문제가 없으실 거라는 거죠. 네. 이거는 저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최소 사양이 아마 2CPU의 4기가인 것 같아요. 지금 잡혀 있는 게. 그러고 보니까 내게 얼마더라? 거가 저도 최소 사양으로 아마 쓰고 있을 텐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이버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저에겐 잘 주는데 제가 아끼기 위해서. 아마 이게 거의 최소 사양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스탠다드고 생성을 하면 아마 밑에 CPU 인센티브 쪽으로 가면 될 거예요. 어디요? 서버 타입에 서버 타입에 네, CPU 인텐시브 네, 그게 어디 있죠? 없나?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내려가- 아니면 하이 CPU, 내려갈수록 더 비싸지는 것 같은데. 하이 CPU. 이게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이름만 봐서 이게 더 비싼데. 제가 가격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고객 입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면은 저희가 기본 있는 게 이 2CPU에 아마 8GB가 아마 위에 스탠다드일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맞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비쌀 것 같아 하고 사실 손을 안 아마 댔었거든요. 이게 헤르츠가 올라가는 대신에 메모리나 그건 아마 낮춰지는 스펙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타사들은 이럴 경우 얘네들이 보통 더 비싸거든요. 음, 내려갈수록 보통 비싸지던 구조라서 맨 위에 있는 걸로 했죠. 이걸로 제일 싸다고 생각해서. 네네. 저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얘기 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말씀- 이걸로 하셔도 네. 충분히 쓰시고도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워커모드가 1기가 메모리 쓰고 막 2기가 메모리 쓰고 막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여기 8기가이기 때문에 이거 노드 2개 놓고 아까 30만 원이면은 한 2주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생성하시고. 웬만큼 LB 만들고 이런 걸 해도 LB 만들어도 백엔드로 붙여주거든요. 그럼 그 정도까지 해도 2주까지는 버티는 데는 아마 가능하실 겁니다. 아마 고객 최소한 테스트 할 때는 아마 워커노드 하나 정도도 충분할 건데 저희 두 개는 보면 있어야죠 또. 네 맞아요. 스탑 쉐어. 추가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크레딧. 네. 실시간 요금이 잠시만요. 링크 드릴게요. 요금 확인이 되죠. 로그인 하신 다음에 마이 페이지에 여기 결제 수단 보시면 이용 관리.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스펙은 2CPU의 4기가는 월 72,000원 정도고 스탠다드의 2CPU의 8기가는 88,000원 정도니까 인센티브 쓰시면은 인센티브 쓰는 게 아마도 가격적인 면에서는 조금 하이 CPU가 조금 더 싸네요. 만 원. 네 맞아요. 되게 신기한 모델이네. 이건 마케팅 팀과 다시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격 책정승 팀.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내려갈수록 당연히 더 비싸다고 생각해서 메모리 차이 때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좀 그런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스탠다드 4기가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 아마 지금 이게 G2 제너레이션 2 있고 G1 때도 잠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게 클래식에 들어갈 때 스펙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지금은 상품 수가 네 저희가 네 말씀 주세요. 저희가 지금 VPC에서만 쓰고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되고 아마도 지금 그 저희 쿠버네티스 서비스도 제가 문서 만든 게 VPC로 되어 있어서 일단 VPC 기준은 일단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오미 테스트 때는. 뭐 다른 것들은 좀 제가 찾아보고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상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크레딧 네. 받으면 공공이랑 그 금융 쪽에도 같이 쓸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에요. 아, 이거는 퍼블릭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예, 민간 쪽. 그렇습니다. 예. 잠깐만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또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민간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맞죠? 창아님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죠? 혹시나 민간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는 저희가 이제 특화 클라우드가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엔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민간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스 그리고 가브먼트 그리고 메디컬 이제 그 의료라고 해서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특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접근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아마도 엔클라우드닷컴이 되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그 사업자에 맞게 가입을 시켜서 접근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금융 쪽은 더 아마 들어오시기 더 힘들 거고요. 봤을 때도.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주신 것들은 저희 민간에서만 그러니까 엔클라우드닷컴에서만 되는 겁니다. 앞에 저희가 그 들어가는 도메인마다 다 달라요. 핀, 그 다음에 가브먼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달라서 거기에 아마 일반적으로 가입은 사실상 이제 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딱 상품 수가 이번 달에 200개 넘었거든요. 203개가 되니까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 마케팅을 하는데 저도 막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뭐였더라? 갑자기 막 뇌정지 오고 하루에 하나씩 공부해도 1년 해야 돼요. 넘어갔습니다. 저기 그 아까 정성님이 물어보신 거 답변이 제가 그냥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하는데 실시간 요금 확인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시간 요금이 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상 거의 안 되고 뭐 이제 스크럽 타임이 있어서 원데이라든가 뭐 12시간 이후나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동작을 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저게 실시간이 되는 게 맞나요? 아니에요. 그 말씀 주신 게 맞아요. 완전 실시간은 아니고요. 일별로 이게 카운팅이 되고 조회를 하는 거는 월별로 조회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내년 초에 이제 업데이트가 좀 더 됩니다.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성님이 질문 주신 거 왜냐면 또 20만 원이 30만 원이 걸려 있어서 그쵸. 실시간이 좀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트렌드를 좀 생각을 하셔갖고 하루 전쯤에 이제 스탑을 하시거나 이래야 된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맞아요. 예. 정확히 맞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8시를 넘었어요. 네. 아직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조금 뭐 마치 앵콜 공연처럼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기다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준비하셨는데 말씀 못 하신 건 없으시죠? 형우님도 그렇고 창아님도 그렇고. 네네. 뭔가 본인 어필 타임 이런 거 필요하시지 않으신가요? 보안 관심 있으시면 제가 그 쿠버네티스 오딘 로그나 뭐 이런 거 지원 가능합니다. 요즘 계속 그런 거 보고 있어서. 혹시 파일코 같은 거 좀 볼 수 있나요? 팔코 그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 영상 찍었던 거 오픈 인프라 그거 보면 되잖아. 그게 훨씬 달라는데. 한 번 더 보여주신 줄 알고. 네네. 팔코 말고 아시겠지만 그 마스터 API 서버에 로깅되는 로그를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거가 재밌더라고요. 저는 요즘 또 그거 보고 있는데. 정성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 것 같아요. 본 온라인 교육은 처음인데 주기적으로 하시. 저희가 여러 테크 세션을 좀 나눠서 웬만하면은 이제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약간 정기적으로 했었어요.
사실 이게 거의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때 아닌 코비드가 되면서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는 맞습니다. 주기적인 건 내용은 맞습니다. 네, 좀 첨언을 드리자면 작년까지 오프라인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었고요. 그 인원을 한 20명 정도 했었고 말씀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못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부활을 시킨 건데요. 오늘 해보니까 재밌네요. 재밌고 또 많이 들어오시고 가지고 저희가 마침 또 준비를 좀 주제별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처럼 쿠버네티스, 다음에는 뭐 데브옵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게 확정이 되는 대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기는 월 1회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원래 하던 대로. 네. 그래서 이 안내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블로그랑 그다음에 포털에 보시면은 ncloud.com 포털에 보시면 교육 행사 일정 안내가 있거든요. 그쪽도 주기적으로 한번 봐주시면은 뭐가 올라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도 마찬가지로 올라와 있어요. 공지로. 상혜님 이게 그런 거 받을 네, 수 있는 뭐 뉴스레터나 그런 게 있으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혹시 네. 있다면. 월에 1회 발송되는 뉴스레터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웨비나 할 때마다도 개별로 발송을 드려요. 웨비나 소식은. 근데 이게 웨비나라고 말씀을 드린 게 교육 웨비나거든요. 저희 그 교육이랑 클라우드 테크, 뭐 아키텍트 강의 이런 쪽 해주시는 전문 부서가 따로 있고 이제 주마다 무료 웨비나를 진행을 해주세요. 최근에 뭐 IT 인프라 초보도 이해할 수 있는 IT 인프라 이야기 이게 있었는데 굉장히 반응 좋았고 다시 보기도 엄청나게 뜨거운 호응 받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운백이라 그래서 런치 미덥식으로 점심 드시면서 원격으로 접속하실 수 있는 그런 세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인원이 좀 정해져 있긴 한데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별 뉴스레터 플러스 EDM 안내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행사도 이제 정기적으로 좀 안내를 드려야겠네요.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저기 알린다고 했는데 좀 알리는 게 미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아님 추가로 혹시 또 질문 네, 됐나요, 제가? 네. 창아님 지금 로키 쪽 OS 하시는 것 같던데 네네. 지금 NKS에서 혹시 로키도 설정할 수 있나요? 베이스 OS? 지금은 현재는 안 돼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어, 로드맵에 로드맵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얘기가 없고요. 저희가 아마 내년 정도에 라키리눅스에 관련돼 있는 상품들이 아마 얘기가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라키리눅스가 사실 그 센토스 8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뭔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사실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워커노드밖에 내용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일단 로드맵상은 현재까지는 아직은 없어요.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라키리눅스를 VM에서 사용하는 로드맵을 내년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되면은 그 다음 이제 모델이 아마도 지금 이제 저희 상품에서 여러 개 파생되는 내용으로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띄워봤습니다. 길을 잃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왜 저 사람들은 8시가 지났는데도 떠들고 있나. 거의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아요. 한 3분 네네. 정도 더 기다렸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뭔가 켜놓고 잠깐 다른 데 가 계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행사를 하면 꽤 있죠. 네. 그쵸? 온라인으로 하면 네. 어쩔 수가 없죠. 네. 저만 해도 온라인으로 뭔가 1시간짜리를 들으면은 그 중에 한 40분, 50분 집중하면 진짜 집중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오프라인으로 해도 핸드폰 보는 경우도 많고. 뭐. 그쵸, 그쵸. 근데 온라인이라 확실히 좋은 거는 이게 인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좋네요. 음.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한 분 한 분 이제 핸즈온으로 하다 보면은 받으려야 돼가지고 거기 시간 한 분 한 분 하다 보면 한 분만 뭐 3분 잡아도 10분이면 30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좀 제한이 있는데 너무 좋네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냥 개인 메시지로 DM으로 수고했다고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고고 얼른 드셔야죠. 배고프실 텐데 시작하실 텐데 얼른 맛있는 거 드시죠. 대부분 식사를 못 하셨나 봐요 아직. 아이고
그래도 이 바로 시간에 하는 건 오셨네요. 괜찮겠죠? 혹시 어떠신가요? 이 시간에 하는 거 어떠세요? 다들 의견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발표자는 오히려 업무 시간보다는 업무 외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하게 들으시기에는 좋겠다라는 생각에 퇴근길 미더비라는 컨셉으로 한 거고요. 네, 업무 외 시간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좋다고 말씀 주셨네요. 딱 좋다고. 너무 좋습니다. 그 약간 질문에 다들 네. 약간 캡이 걸려 있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그 혹시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기도 하니까 한두 건 정도 진짜 그냥 쿠버네티스 관련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도 뭐 네이버에선 대인배라 대부분 뭐라고 안 하실 것 같아서 아니, 평소에 뭐라고 한 적이 없죠. 네. 내가 이렇게 네, 얘기한다고 그냥 편하게 네, 질문하셔도 돼요. 뭔가 네, 네. 뭔가 이 사람들이 전, 뭔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그냥 저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이름을 달고 하니까. 아, 그냥 되게 폭넓게 네이버에서 주최하는 행사긴 한데 오픈 소스들을 네이버 클라우드에도 많이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거든요. 그런 의미 삼아 쿠버네티스에 폭넓게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끝나는 마당이기도 하니까 필요하신 게 혹시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사실 제가 다른 행사를 해서 쿠버네티스로 그냥 완전히 펼쳐놓고 하면 질문이 엄청 많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아무래도 오늘은 좀 뭔가 좀 네, 이거 상한선이 걸려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네, 운을 띄워봤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까요? 그런데 좋죠, 좋죠. 네, 이제 좀 있으면 1.24가 이제 나올 텐데 1.24에 되면서 뭐 도커심이나 이런 좀 이슈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조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나의 의견이요? 아직 1.24 내가 스케줄을 저도 1.24가 저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왜냐면 네. 강의 업데이트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서. 저 건드리면 왠지 지옥 빠질 것 같은데 안 건드려야지 하고 스케줄을 봤어요. 보통 이제 3개월 쿼터 단위로 보통 떨어지니까 지금 최신 버전이 오늘 기준으로 1.23.1이거든요. 네네. 이게 한 3개월마다 떨어지니까 3월쯤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스케줄표를 봤는데 스케줄표에 없고 깃허브 들어갔더니 자기들끼리도 말도 많고 뭣도 많고 그래서 1.24에서 도커심이 빠질지 안 빠질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2호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 일단은 저도 문서상으로는 디플리케이트해서 이제 1.24부터 없어진다고는 봤는데 이제 그게 아직 도커를 쓰는 분들이 좀 예, 계시니까. 도커 쓰는 거엔 상관없어요. 도커심이 빠져도 컨테이너 뒤로 돌아가니까. 네, 돌아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네. 그걸 바꾸면 이제 그 설정을 어딘가에 바꿔줄 게 생길 수도 있고 예를 그쵸, 그쵸, 들면 그쵸. 네. 2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얘기도 없던 C그룹이 빠지면 C그룹에서 시스템 D로 바꿔줘야만 했거든요. 어처구니 맞아요. 없어가지고 진짜 네. 얘기를 하든가. 그래서 이사로 갔을 때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날지도 모르니 제가 보는 느낌이에요. 느낌으로는 2호로 넘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독거심 빼는 거를. 어쨌든 2호에서는 뺄 것 같은데 이사는 조금 쿼터마다 나오는 3, 4월 버전에는 빼기는 좀 불안하다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좀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논란을 키웠죠, 솔직히. 그쪽에서. 도커가 없어진대. 도커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도커심이거든요. 도커심. 도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가 생각보다 이펙트가 없을 수도 있어. 오히려 이 때가 되게 황당했었어요. 솔직히. 요즘 해외 문서들 보면은 이제 다 이사에서 좀 크리티컬하게 바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주제로 다루고 있어서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시나 싶어서 네, 여쭤봤습니다. 저는 아직까진 이사에서 왠지 안 뺄 것 같은 느낌이다. 디프리케이트 메시지만 연락에 뿌릴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빠진다고 해도 임팩이 없어요. 일단은 사실 모르는데 이건 그래 우리 뭐 오늘 대본도 없으니까 지금 컨테이너 D 쓰나요? 저는 쓰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D. 아니 그 NKS. 네. 네, 아마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시겠지만 다른 3사도 다 컨테이너들 이미 컨버팅을 해서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는 영향받는 곳이 없어요. 하물며 지금 멘텍의 아코디언이라든가 그래 경쟁사긴 하지만 나는 회사 뭐 모르겠고 그 칵테일을 하는 회사나 이런 거 다 컨테이너를 이미 컨버팅을 했기 때문에 쓰시는 쿠버네티스에 사실 그 도커심 뺀다고 해도 영향받는 곳은 없을 거예요. 거의 뭐 개인이 쓰고 있는 환경 말고는 뭐 제가 랩 빌드하는 거 말고는 2사로 올라가든 2호로 올라가든 영향받는 곳은 없으실 거라 마음 편하게 쓰시고 그 밑에 단을 관리하시는 분들만 조금 신경 쓰고 사두셔야 된다?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네, 큰 이슈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막 API 버전 막 갑자기 베타에서 막 갑자기 V1으로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 막 갑자기 뻥 터지고 막 인그레스 터지고 막
인그레스 터졌더니 그 내부 코드에 웹훅이 꼬여갖고 웹훅 때문에 안 올라오고 막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터지죠 뭐.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매니지드는 대부분 그래서 최신 버전을 가지 않아요. 한 2단계 전으로 보통 가요. 지금 그 NKS 같은 경우 1.20을 가고 있고 다른 3사는 1.21을 가고 있거든요. 그 정도 버전을 가는 게 맞고 어차피 최신 버전 나와도 그거 가는 그 실제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 환경 얘기도 조금 하면 실환경은 훨씬 낮아요 보통. 실환경은 한 4단계, 5단계 혹은 막 미니언 때 버전 쓰는 고객도 있었었고. 네. 미니언. 도커심 기반이라는데 빼겠죠. 네. 컨테이너 뒤로 바꿀 겁니다. 왜냐면 저거는 빼긴 빼야 되는 거라서. 감사합니다. 태아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채팅창에 입력해 주신 거. 태아님 참고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든 직무, 모든 계시는 분들이 네이버 클라우드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정말 다들 열심히 하세요. 고객분들 조금이라도 얘기 더 듣고 반영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2017년에 시작을 하고 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저도 뭐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되게 매일매일 좀 놀라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마케터로서. 기술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의 진짜 1%도 아마 모를 텐데 감안하고라도 항상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녁 시간에도 들어오셔가지고 답변도 주시고 태아님 요청 안 드렸잖아요, 그죠? 음성으로 맞아. 말씀 안 주셔도 됩니다. 말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구경하러 왔다. 네, 구경하러 왔다 답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빨리 식사하셔야지. 네, 그러면 추가 또 어젠다나 질문이 없다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시간을 뺏는 것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요. 오늘 귀한 시간, 저녁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는 별도 메일 통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어드렸던 페이스북 유저 그룹이나 그쪽 통해서도 계속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주 보시는 부분들을 필드 해주세요. 페이스북이든 뭐 카카오톡이든 네, 어느 쪽이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연말 잘 보내시고 크리스마스입니다. 곧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훈님, 여기까지 형님, 들어주셔서 창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수루룩 하고 나가거든요. 8시쯤 넘어가면 안 나가시고, 네. 그리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쿠버네티스와 함께 맞습니다. 네, 쿠버네티스 공부하시. 네, 사실 제가 미친놈이라, 네. 엔지니어가 어제와 오늘이 똑같으면 그건 엔지니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띵언인데요, 명언인데.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네. 그리고 아까도 소개드렸지만 이 테크미더 말고도 진짜 좋은 이게 무료야 할 정도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저희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테크에 치중된 거라면은 일반적인 인프라 지식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하님, 형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인사만. 네. 이제 연말이니까 그때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건강 제일 조심하시라고 사실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리고 정말 몸 건강이 내년에 또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형님은요? 네. 우선 귀한 자리 이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뭐 기회 되면 꼭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또 자리 한번 했으면 좋겠고 쿠버네티스 뭐 관련된 이런 주제들 너무 좋아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미더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 박제. 네. 저는 언제든 뭐 불러주시면 감사해요. 다음에도 참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료할게요. 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